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서 그 주간보호센터 양수 양도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나왔습니다. 예, 양수 양도에 대한 부분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이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에 시간이 되면 양수 양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님 멤버님이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올리실 수 있습니다. 글만 한 개 쓰시고 댓글 3개 다시면. 자, 밤새도록 잠을 설쳤습니다. 선생님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주간보호센터를 다음 달에 기존 운영하던 센터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시청에 내는 구비 서류 중에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매수인과 직원들 간의 관계 형성도 돼 있지 않고 고위번호증 나온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고위번호증도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내 기관도 아니죠. 처음 매도인이 6개월만 운영했네요. 그와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그냥 가짜로 작성해서 그냥 매수인 이름으로 기간 직인 찍고 서류 첨부하고 해도 허가를 위한 서류라서 어차피 허가를 위한 서류인데 뭐 문제 있냐?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것은 고유번호증 나오고 나면 실질적인 근로계약은 고유번호증 나오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이런 얘기죠. 자, 매도인이 너무 강한 성격이고 본인 입장에서 권리금만 받고 넘기는 모양새가 직원들에게는 보이기 싫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업무 인수인계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니 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음.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답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이 됩니다 하는 다른 선배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도움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보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항. 그래서 제가 다른 커멘트를 먼저 하기 전에 노무사님한테 먼저 여쭤봤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문가, 우리 노무에 대한 전문가시니까요. 저희 자문 노무사님이신 그 메일을 보냈어요. 전화도 하고. 그래서 박사명 노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왔을까요? 있는 그대로 제가 사견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답변을 받아봤더니 이걸 좀 키워볼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근로계약서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여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정한 후 당사자 간의 서명 날인함으로써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 보면은 근로자와 사용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고유번호증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이 대표님은 인수하시는 분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사용자는 누구예요? 그 고유번호증이 나온 그 기간이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부모가 대리하거나 양도업체, 아까 양도업체를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양도업체의 대표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를 하게 되면 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인 지금 현재 대표님이 이제 인수 받으실 대표님이 실제로 계약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더더욱 근로계약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가라로 작성하는 것은 뭐에 해당할 수 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방 당사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설립 선고를 위한 목적으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근로자 중 일부가 기관에, 그러니까 뭐 우리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설립 신고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고 동감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정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설립 신고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실제 현지 조사에서도 가짜로 어떤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립 신고가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취소 내용이 있죠. 현지조사 여기서 딱 띄워드리면 좋을 텐데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정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수인이 불법 행위를 권유하더라도 매수인은 이걸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법적인 위험 부담은 매도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매수인이 100%, 왜냐하면 지금 근로계약서를 가라로 그냥 작성을 했기 때문에 100%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불법 부당한 방법을 취하는 모양새는 그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불법 부당한 방법을 취하는 모양새는 그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코멘트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기관 대표님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정말 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노무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들 이 불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법의 허점, 법의 허점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거 교묘하게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을 넣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공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단, 시군구, 뭐 저기 고용노동부도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고용노동부부터 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뭐가 많아요? 우리는 현지 조사,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습관이 되게 되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이 상황을 자꾸 습관이 되게 되면 정말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오픈하실 때 지금 지정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정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6년간 지정되고 다시 또 재지정 받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 부분이 만약 감사나 현지 조사로 걸리게 되면 어찌됐든 이게 단기간에 뭔가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길게 보고 하는 그런 복지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불법 부당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되게 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가면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또 다루게 된 거 나중에 시간을 좀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취합을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뭐 일들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법적인 부분들을 양도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다음 달이니까 아직 6월 달이 지나기 전이니까 아마 다음 달에 인수를 하시게 될 텐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약자다. 내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약자다라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도 그렇고. 왜냐면 가불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양도를 하시는 분도 어떤 이유가 있죠.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비용이나 뭐 권리금이나 뭐 어떤 비용을 받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양수하시는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빠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이 양수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가는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1대1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잘 맞춰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계약하시는 것이 요즘은 비밀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시고 어떤 계약이든 간에 이거 좀 양도 계약이든 뭐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이 이후에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도를 장기간 기간에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전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양도 계약이라면 우리 이 부분의 설립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는 곳이 어디죠? 우리의 이제 관할 지자체잖아요. 시군구. 관할 지자체에 같이 가셔서 대표님들끼리 양수하시는 분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왔다. 그래서 폐업하고 신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좋겠냐부터 해가지고 이 상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은 설치 신고를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양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도하시는 분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서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 마무리를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수양도를 좀 많이 자료를 좀 모아 볼게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사례들, 그래서 잘 된 사례들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볼 생각이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길게 또 정성스럽게 쓰신 질문은 또 한번 코멘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멘트 주신 저희 박사면 노무사님 박수 좀 드릴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